등록을 해야만이 검사를 받고 검사에 따라서 이게 최대 승선 인원이 나오는데 그게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며 비어있는 해안 출구가 운영됐다면 상황이 달랐을 거라고 말합니다. 산책구나 이거를 되기 위해서 언젠가까지만 해도 해야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 거의 무방 선택을 좀 날려가는 것도 같아요. 특히 중국과 제주 서부 지역이 가까운 만큼 미리 꼭 시도일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고무보트로 미리 북하려던 중국인 2명이 인천 옹진군 해상에서 해경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해경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미리국 또는 해난 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사안을 조사 중입니다. YTN 오지영. 오늘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을호우가 예상됩니다. 현재 중부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남부지방으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굵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전남 많은 곳에 100mm 이상, 경남과 제주도에도 최고 8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고요. 이들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그리고 밤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호우의 대조기까지 겹치면서 해안 지역에서는 만조시 저지대 침수 위험성이 무척 커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반면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하늘이 점차 개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2도, 세종 20.3도, 대구는 18.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눈더위가 나타나며 턱지근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0도, 전주 27도, 부산도 27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아침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하지만 핵심 입지에 대한 대책이 눈에 띄지 않아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공공택지 공급 때 과연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내후년부터 부평 재건축에 들어가는 이곳의 분양 일부는 공공 분양으로 풀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서울에 있는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 재건축을 추진합니다. 내년 이전을 앞둔 서울 강서구청 결과 정부는 이러한 공공기관 부지와 쓰지 않는 땅을 끌어모아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선호입지에서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발표 내용이지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핵심인 도심 공급 대책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공임대 재건축은 소형 평수 위주의 중위소득 130% 이하가 대상이어서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은 수천 가구 규모 수준이라 파급력이 적습니다. 이 때문에 강남, 마포 등 핵심 지역에서 비롯된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도심 핵심 지역은 거주를 가장 희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심에 대한 개발
되면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렵다는 그런 측면이 큽니다. 추가적인 부지 발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고, 정부는 공공 택지 공급 때 민간 건설사의 시공을 맡겨 브랜드를 차별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예산 한도 내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대형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비와 공사비가 확보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핵심이 서울 접근성인데 GTX 등 주요 교통수단이 입주 시점보다 2-3년 늦어지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단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살피면서 수도권에서 신규 공공택지 3만 호를 연내에 추가 발표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차이정입니다.